중년 여성분들의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젊은이들과는 다른 불리한 여건 속에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닥터 김태균입니다.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왜 자꾸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진다. 이전보다 적게 먹는데도 뱃살이 자꾸 나온다. 이런 고민들을 말씀하십니다. 갱년기 비만 해결은 젊은이들의 비만과는 다른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 비만의 원인과 그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을 때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또 운동은 별로 안 하고 또 패스트푸드 같은 나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먹는 것도 덜 먹고 나름 운동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쁜 음식은 거의 안 먹는데도 살이 자꾸 찐다고 고민들을 얘기하시죠. 일반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40대 중후반의 여성분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이 찌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살이 찐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비만이 더 심해지면 결국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또 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수면장애, 우울증과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이 시기에 비만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년 여성분들의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젊은이들과는 다른 불리한 여건 속에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근육, 대사 기능 등이 떨어지면서 그와 함께 혈액순환과 소화 기능도 함께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체의 기능은 다 떨어져 있는데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또 요현상이 와서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더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스트레스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가족관계 변화, 또 직장생활,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데다가 갱년기가 넘어서는 시기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뇌에서 나오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트로겐과 세로토닌이 감소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 잘 견뎌내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도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되고 감정이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신해서 코티졸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식욕이 촉진되고 주로 당을 빨리 올리는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피자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갈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급속하게 혈당이 오르게 되고 또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또 과량의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과량의 인슐린은요,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고 또 남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장 지방이나 복부 지방이 쌓이게 되고 또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 여성들의 또 다른 특징은 지방의 재배치입니다. 중년이 되면 그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지방이 주로 복부와 내장 쪽으로 재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몸의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새로 생기는 그런 지방들을 분해하지 못하고 또 역시 복부로 더 쌓이게 만듭니다. 또한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여성이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지방을 태우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이제 많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런 지방을 태우는 기능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몸에 지방이 더 쌓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중년 여성들은 지방은 지속적으로 쌓이는데 동시에 지방을 태우지 않는 그런 불리한 조건에 있게 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갱년기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갱년기 다이어트는 꾸준히 생활 습관을 바꾸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휴식 중에서 특별히 수면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의 수치는 감소하게 되고요. 또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의 수치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수면 시간이 7시간 정도 되는 사람에 비해서 복부 비만이 될 확률이 1.5배 정도 높습니다. 한 7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뇌와 삶을 바꾼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을 하루에 몇 번씩만 떠올려도 심박수가 안정화되고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활성화됩니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비만은 다른 말로 하면 영양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살찔 때 주로 찾는 그런 음식들은요, 당장은 포만감을 느끼지만 우리 몸에 대사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비타민, 무기질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사에 불균형이 오게 되고 비만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른 영양소,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 한식상에 반드시 포함되는 국은요, 비타민과 미네랄, 각종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먹는 수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을 국물까지 꼭 다 드시라는 것입니다. 물은 많이 먹으라고 강조하면서 국물을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니까 그 염분 때문에 또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국은 먹지 말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방이 분해되려면요, 반드시 나트륨과 물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맹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삼투압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물을 흡수하지 않고 바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혈액량과 간질액이 부족해지는 탈수 상태를 일으키게 되죠. 간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을 충분히 분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기도 빨리 가시게 하고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인 이런 국국물을 드시는 것은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 간질액이 부족한 분들은 포도당이 근육으로 잘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당지수가 높은 단 음료수 이런 거를 찾게 돼요. 그런데 이런 거를 먹게 되면은 금방 당이 오르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량의 또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많아지면요, 지방 분해가 억제되고 또 남는 탄수화물을 또 지방으로 축적하게 돼서 결국은 복부 지방이나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규칙하게 음식을 먹거나 굶거나 또 그러다가 갑자기 먹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그 다음 식사를 할 때 더 많은 그런 열량을 흡수하게 됩니다. 매일 먹는 세 끼 식사를 건강하게 바꾸면 체지방 감소, 또 근육 강화, 아름다운 몸매, 건강까지 다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체온 유지에 힘쓰는 것입니다.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으면서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또 체온 조절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수족냉증, 홍조, 열감 등을 호소하는 갱년기 여성들이 많습니다. 모든 장기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세포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로 인해서 심장 속도가 빨라지고 심부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빨리 체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인 식은땀을 흘려서 피부 체온을 낮추게 됩니다. 폐경기 때 추웠다 더웠다 하는 원리가 이런 원리인데요. 간질액이 부족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폐경기 여성분들은 옷을 입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옷을 따뜻하게 입게 되면은 체온 조절이 잘 되게 되고, 그러면 부신해서 아드레날린과 코티졸 호르몬이 안정화돼서 대사를 높이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해집니다. 갱년기 다이어트는 건강해야 빠집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잘 실행하셔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몸매와 활력 있는 삶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